그들은 종이 지도를 보며 산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골드비치로 가려면 119번 출구를 통해 42번 국도를 타야 했습니다. 그러나 119번 출구를 놓치는 바람에 그들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차를 돌려 119번 출구를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 길을 따라가다가 다른 길로 갈지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계속 가다가 지도상에 나오는 다른 길을 타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돌아가는 길은 너무 멀어 보여서 지름길인 산을 넘기로 결정합니다. 이 길은 해발 4,500피트 고도에 있는 산길로 현지인들에게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케이트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케이트와 제임스는 베어캠 로드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트는 계속 직진하다가 골드비치 표지판이 나오면 왼쪽으로 빠져서 가면 된다고 제임스에게 알려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난 후 차의 속도가 계속 느려지는 것을 느낀 케이트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길이 어딘지 분간도 되지 않았고 뒷자리를 보니 두 딸아이들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케이트는 제임스, 골드비치 가는 길을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물었지만 제임스는 천천히 오면서 표지판은 모두 봤고 지나친 것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표지판 앞에는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보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들은 골드비치 쪽을 지나쳐 오레건 산속 깊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임스가 잘못 선택한 갈림길입니다. 제임스는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오른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골드비치는 왼쪽 길이었습니다. 휘발유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을 무렵 부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길이 끊겨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길 자체가 없었습니다. 가족은 영하 10도를 오가는 오레건 산속에서 조난당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녹여 아이들과 나누어 마셨고 제임스가 산속에 가서 가지고 온 열매나 나무 껍질은 부부가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태양이 올라온 방향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결국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산속을 수색하다가 제임스의 옷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가서 30cm 눈 밑에 있는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조난당하고 12일 만에 35살의 제임스는 겉옷을 벗은 상태로 30cm 눈속 밑에서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이 뉴스를 통해 발표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임스가 잘못 선택한 갈림길입니다. 제임스는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오른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골드비치는 왼쪽 길이었습니다.